그들의 말발굽 소리와 그칠 새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칠흑같이 캄캄했다. 때로는 여기저기 있는 흰 대문이며 벽에 박힌 흰 돌이 길을 안내해 주었으나 캄캄한 어둠 속을 뚫고 외딴 목적지로 향하기까지 길은 대부분 걷는 속도 정도로 더듬더듬 나아가야 했다. 묘지 주위에 퍼져 있는 숲속에는 한 줄기 빛도 없어 성냥을 그어 마차에 달린 등을 하나라도 다시 켜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들 아래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에 둘러싸여 신성 모독을 저지를 장소에 도착했다. 두 사람 다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삽을 든 손에는 힘이 넘쳤다. 작업에 착수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관뚜껑에 삽이 부딪히는 덜컥 소리를 보상으로 받았다. 그와 동시에 돌에 손을 찧은 맥팔레이는 별 생각 없이 그 돌을 머리 위로 던져버렸다. 이제 그들이 섰을 때 어깨까지 오게 팬 무덤은 분지 형태의 묘지 끄트머리에 가까웠다. 마차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어 그들의 작업과 나무 한 그루, 배울물을 향해 내려가는 가파른 강둑 가장자리를 비춰주고 있었다. 그런데 맥팔레인이 던진 돌은 우연히도 그쪽을 향했다. 유리가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나고 어둠이 내렸다. 덜컥 쿵 소리가 번갈아 일어나서 등이 강둑으로 굴러 내려가다가 이따금씩 나무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내리막길에 있다가 움직인 돌멩이 한두 개가 까마득한 골짜기 안으로 굴러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어둠을 닮은 정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들은 귀를 바짝 곤두세웠지만 바람에 보조를 맞추는 이제는 몇 킬로미터에 걸친 야외로 내리는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소름 끼치는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으므로 그들은 캄캄한 중에도 일을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관이 드러나고 부서져 열렸다. 시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삼배 자루에 들어가 두 사람의 손으로 마차에 실려갔다. 한 사람은 올라타서 시체를 고정시키고 또 한 사람은 말 고삐를 잡은 채 어부의 회합으로 이어지는 좀 더 넓은 길에 이를 때까지 벽과 덤불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다. 길이 넓어지면서부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희미한 가로등이 있었고 그들은 햇빛이라도 본 것처럼 환호했다. 이 불빛에 의지하여 그들은 제 속도를 내어 경쾌하게 마을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 다 작업 중에 흠뻑 젖은 참이었고 이제 마차가 깊은 홈에 걸려 껑충 뛰어오르자 두 사람 사이에 세워놓았던 자루가 이쪽 저쪽으로 넘어졌다. 이 끔찍한 접촉이 되풀이 될 때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혐오스러워하면서 본능적으로 자루를 밀어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런 과정이 두 사람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맥팔레이는 농부의 아내에 대해 뭔가 악취미적인 농담을 던졌지만 그 말은 그의 입술에서 힘없이 흘러나와 정적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여전히 그들의 정당하지 못한 짐은 이쪽 저쪽 쿵쿵 부딪히고 있었다.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시체의 머리가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흠뻑 젖은 삼배 자루가 차갑게 그들의 얼굴을 두드렸다. 스멀스멀 한기가 페트스의 혼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그 짐을 노려보았고 어쩐지 짐이 처음보다 커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골길을 따라 나아가서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시체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개들은 바로 이 사악한 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저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말했다. 제발 불 좀 켜자. 맥팔레이도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 것 같았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말을 멈추고 페트스에게 고삐를 넘긴 다음 내려서서 남아있는 등에 불을 붙이는 작업에 착수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 무렵 그들은 오첸디니로 내려가는 갈림길 정도밖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비는 여전히 대홍수라도 다시 오는 것처럼 쏟아부었고 그렇게 캄캄하고 축축한 상황에서 불을 붙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침내 펄럭이는 푸른 불꽃이 심지로 옮겨붙어 타닥거리며 타올라 마차 주위에 희미한 빛의 원을 들이우자 두 젊은이도 서로를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빗물이 거친 삼배 자루를 적셔 그 밑에 있는 시체의 윤곽을 뚜렷이 드러냈다. 머리통이 확실히 두드러졌고 어깨선도 선명하게 드러냈다. 뭔가 기괴한 기운이 느껴져 두 사람은 소름 끼치는 여행 동반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맥팔레이는 등불을 든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시체 위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공포가 젖은 종이처럼 떨어져 나와 페트스의 얼굴에 흰 살갗을 조여왔다. 무의미한 두려움, 가능할 리 없는 공포가 그의 두뇌를 잠식했다. 그는 한 번 더 시선을 던진 다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맥팔레인이 더 빨랐다. 맥팔레인은 꽉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여자가 아니야. 집어넣었을 때는 여자였지. 페트스가 속삭였다. 등불 좀 들어봐. 얼굴을 봐야겠어. 그리고 페트스가 등을 든 사이 맥팔레이는 자루의 조임을 풀고 머리에서부터 벗겨내렸다. 불빛은 너무나 선명하게 떨어져 너무나 친숙한 얼굴, 종종 두 사람의 꿈에 나타났던 가무잡잡하고 잘생긴 얼굴과 부드럽게 면도한 뺨을 비추었다. 미치광이 같은 비명소리가 밤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 다 자기 자리에서 길로 뛰어내렸다. 등잔은 떨어져 깨어지고 꺼져버렸다. 그리고 이런 유별난 소동에 겁먹은 말은 뛰어올라 에든버러를 향해 질주했다. 마차의 유일한 승객으로 죽은 자의 몸을 오래전에 해부된 그레이만을 싣고서